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늦었는데 그래도 한번 또 대박을 향해서 한번 또 방송을 또 해볼게요. 오늘은 그 대지권 미등기하고 대지권 미등기가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 경매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하면 쪽박을 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각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오늘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만드는 게 제가 좀 책을 처음 쓰는 거라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단에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관심주가 좀 있긴 한데 관심주를 떠나서 어떤 종합지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요즘 하고 있는 ELW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보고 ELW가 보통 뭐 단기간에 100%, 200%, 300%가 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수의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ELW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한번 요 대지권 미등기 한번 요걸 볼게요. 구독션에서 음, 여기 이제 구독션에 들어가서 경매 검색을 들어가시면 대부분 이제 대지권 미등기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187건 정도 187건 정도가 검색이 되네요.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무거나 클릭해 보면 요건 해당사항이 없네요. 요거 한번 볼까?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거 클릭해 보면 자 뭐라고 표기돼 있죠? 여기 보시면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그러면 대지권이 미등기거든요. 대지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대지는 미등기라는 얘기예요. 미등기. 미등기라는 말은 뭐냐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등기부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죠? 등기부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 토지 지분을 사오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 토지 지분이 타인 소유라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세대는 빌라잖아요. 빌라나 아파트 이런 집합 건물은요. 토지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20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미등기지만 감정가격에 포함 뭐 이게 개소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개소리가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죠? 미등기라 하더라도 그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토지 따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건물 묶어서 일괄 매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건 개소리가 어떤 뭐 그 좀 그 뭐지 권리 분석을 강의하시는 분이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그죠? 법원에서는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20조에 보면 이런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매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아파트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토지는 A라는 사람 거고 이 뭐 301호라는 것은 B라는 사람 거고 그러면 이게 개소리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아파트 토지 사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 건물은 별개로 따로 떼어서 매각할 수 없다. 일괄 매각해야 된다.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 매각문건 명세 매각을 보면 대부분 토지가 미등기라 하더라도요. 같이 매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는 미등기야. 미등기. 건물만 등기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두 개 다 합쳐서 돼 있어.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걸 또 어느 분인가가 낙찰 받았어. 그러면 자 만약에 토지가 이거 어떤 이제 공사를 하다가 다 말았어. 공사를 하다가 분양을 다 했어.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자가 이제 여기서 301호 A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토지하고 건물에 이제 금액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분양대금을 미납했어.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 A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건물만 경매를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설령 토지가 미등기라 하더라도, 그죠? 이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토지와 건물의 일괄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완납하지 않은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죠? 완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감정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 같이 돼 있어. 그죠? 감정을 이렇게 같이 해서 뭐 이렇게 경매가가 이렇게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미납된 토지 대금은 누가 낼 겁니까? 일부가 만약 일부가 미납될 수도 있고 전체가 미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낙찰자의 몫이란 얘기죠. 그러면 감정가가 10억인데 토지 가격이 미납을 했어. 그죠? 토지 가격을 미납을 하고 그런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야. 대지권 미등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는 미등기겠죠. 미등기. 완납을 안 했으니까. 완납을 해야지 건설회사에서 이 A라는 사람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분할 등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무턱대고 낙찰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집합 건물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 미등기라 하더라도 등기만 이전 안 했을 뿐이지 대부분 토지대금까지 다 완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저는 그렇게 봐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긴 하지만 대지권이 감정가에 대지권은 미등기예요. 대지권은 감정가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감정가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조사해야 할 게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았을 때 대지 가격을 금액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안 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낙찰자의 몫이니까 낙찰자가 내야죠. 그렇죠. 물론 뭐 안 내고 그냥 토지대금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살 수 있었겠지만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법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죠? 법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법원 뭐 이런 개소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님은 적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오래간만에 부동산 강의를 하니까 좀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일괄 매각 해놓고 그죠?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그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개소리래. 전문가들도 이걸 보고 개소리래. 개소리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합 건물에 관한 20조 보면 그죠? 20조에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매각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그 때문에 이 사법보좌관님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온전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사는 누가 해야 되냐? 낙찰 예정자가 해야죠. 낙찰 예정자가. 그죠? 자, 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제 교재를 보면 제가 이제 대지권 미등기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가 필수라고 불허가로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아이고 뭡니다. 어? 사라져버렸네. 한글이 어디 갔지? 죄송해요. 제 교재를 지금 다운받아 놨는데 이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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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네, 지금 다운을 받아놨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놨거든요. 이제 교재. 이제 이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조사 필수.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까 같이 코멘트가 법원에 돼 있을 경우 이런 경우 뭐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대지권은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매각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둘 다 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대. 그죠? 같이 매각해 놓고 이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이제 그 절차상 문제를 삼아서 우리가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런 걸 조사해보자 이거죠. 해보자. 조사해보고 입찰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지권은 미등기나 대지권 포함하여 평가했어. 아까와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책임은 낙찰자가 지라 이거예요. 조사는 낙찰자가 하라 이거예요. 조사는. 그죠? 분양 대금 중 일부 미납되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음. 매수인이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변경 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죠? 대지권을 내가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죠? 대지권에 대해서 분양자가 분양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 뭐 어려운 말 쓰네. 동시이행 항변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그죠? 대지 미납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 미납 대금이 있으니까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이 미납된 대지권을 가지고 내가 등기를 할 경우 이 분양한 사람들은 이 분양 대금을 가지고 동시에 당신이 돈을 내야지 내가 등기해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항상 낙찰자가 조사해라. 그죠?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 걱정하지 말고 받아라. 이게 개소리입니다. 이게 개소리. 이게 개소리라고요. 대지권 미등기라 하더라도요. 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 5%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 그죠? 건물 토지 일괄 매각 또는 건물 토지가 감정가에 포함. 법원에서는 당연히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가치 평가해서 매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토지 지분에 대해서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전 소유자가 완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봅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 뭐 매각 가격에 포함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쪽박차입니다. 그죠? 학원에서는 다 그렇게 강의하죠. 대지권 미등기, 뭐, 뭐야, 경매 가격에, 뭐, 건물 가격에 포함, 매각 대금에 포함돼. 그죠? 대지권에 포함하여 평가했음.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그죠? 그러면 뭐 학원에서는 그런 강의를 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 해요. 원장님, 너나 걱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강의했다면. 그죠? 이것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그죠?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동산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요거 이제 제 교재를 솔직히 만들려다가 좀 못 만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요즘 조금 좀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있어요. 698페이지에 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주식 강의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주식 강의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종합 차트 한번 먼저 볼까? 자, 종합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왜 이게 나오지? 지워보고요, 일단은. 자, 종합 차트는 일단은 뭐 악재가 많아요, 일단.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재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구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의 위치에 있어요, 종합지수는. 반등의 위치에 있는데, 음선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잖아요, 음선을.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여기서는 반등을 줘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못 줄 겁니다. 만약에 반등의 자리는 맞아요. 저점에 이제 왔기 때문에 반등의 위치는 맞아요. 반등의 위치는 맞지만 자 여기서 반등을 줘도 악재가 너무 커요.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가 핵유연까지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또 영국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어떤 환율 전쟁. 환율도 물론 이제 1500 우리 1450원까지 갔으니까 약간 꺾일 수는 있어요. 주가 환율이 꺾이면 주가는 당연히 반등을 주겠죠. 그렇지만
2300 또는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좋게, 운 좋게 우리나라가 반등을 준다면 2300 또는 2250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기까지밖에. 여기서 한번 갔다가 처맞게 돼 있어요. 처맞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ELW 하시는 분들은, 제가 ELW 요즘 많이 있죠. 또는 옵션 하시는 분들은 한번 모험을 또 걸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저처럼 150%.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150%가 아니라요. 아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5배, 6배도 먹을 수 있을, 저는 좀 그런 희망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반등을 주면, 반등을 안 주고 흘러내렸다. 그러면 또다시 반등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럼 이때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콜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 코스피 200, 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줬다. 오늘 저희들은 다 청산을 했잖아요. ELW 청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르기를 좀 바래요. 오르기 반등을 주기를 바라는데 반등 줄 자리에서, 지금 반등 줄 자리에서 제대로 반등을 못 주고 있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반등 줄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 다시 또 이제 풋 일정 지수대를 오면 풋 ELW를 사야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다우나 나스닥 한번 볼까요? 이제 종합지수는 이해 가셨죠? 종합지수는 반등 줄 자리인데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죠? 반등을 주면 저희는 지금 주식보다는 지금 옵션이나 ELW 하고 있으니까, 반등을 주면 어디서 때릴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풋을 살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반등을 안 주고 더 빠진다 그러면 파름도 나왔을 때 여기서 콜을 한번 질러보는 것도 괜찮죠. 단기적으로 50%에서 100% 수익률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을 한번 지켜보고, 시장을 내일 지켜보고, 반등은 크지 않을 거예요. 반등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문에 여러분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좀 종목 하나를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저기 옵션만 하니까요. ELW하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요게 이제 11월 달에 사우디 왕세자가 뭐 온다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일단은 재료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만약 사우디 왕자 오다가 말아버렸다. 비행기 타다가 뭐 한국 온다고 해가지고 대만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뭐 조금 약간 빠질 수는 있겠는데,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 회사는 5년치의 일감을 지금 다 확보하고 있답니다. 5년치 일감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종합지수가 이렇게 좀 빠져서 쳐받고 이 전저점 깬 상태인데, 이 종목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한번 빠지면 빠지는 날마다 골라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가는 필히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손절가는 이 라인 22,000원, 21,000원이 깨지면 이 라인. 이게 이제 전저점들이거든요. 전저점들. 그래서 뭐 이렇게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이제 다시 또 반등 줬고 다시 또 21,000원 테스트하려고 자리를 올 건데, 21,000원까지 오면 21,000원을 깨지면 매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1차 매도는 여기고 2차 매도는 이 가격대 여기 2만원 깨지면 매도.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종합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지금 세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비중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사이에, 몇 년째.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 길게 보면요. 자, 이 고점대에서 이 고점을 지금 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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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죠. 이 고점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 이 고점을 지지선 삼아서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 만약 빠져도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 가격대를 깨지면 2차적으로는 최종 혼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 25,000원, 뭐 28,000원, 거의 3만원 근처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3만원까지 가면 지금부터 한 50% 수익률,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겠어요.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 가만히 보십시오. 추세선 딱 한번 긁어보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그죠? 저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 코로나 때 찍은 저점 그 다음에 저점을 연결해 보면 또 얼마 전에 찍은 저점 있죠. 그러면 빠져도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21,000원 21,500원 정도 22,000원 약간 깨는 자리에서 22,000원 저점이 형성된다면 22,000원 약간 깨지는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때문에 여기 한번 눌리면 이 근처에서 이 추세대에서 이 추세대 한번 신뢰하고 그죠? 추세대 한번 신뢰해보세요. 추세대 깨면 매도 그죠? 추세를 깼는데 매도도 못하면 안 되죠. 그럼 바보죠 바보 그죠? 추세대 깨서 매도를 못 해놓고 또 장기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인생이 뭐 한 10,000년 된다면 저는 장기 투자 하겠네요. 1, 2년. 그렇지만 뭐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때문에 항상 우리 조건 매매 확신보다는 확률에 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요.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추세대를 쫙 그려 놓으면 아주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 저점 찍고 만약에 이번에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21,000원대 다시 가겠죠. 그죠? 21,000원대가 바닥일 수도 있다. 이 추세대가 바닥일 수 있다. 그죠? 근데 단 조건은 이 전저점을 깨든지, 그죠? 이 전저점을 깨든지, 이 전저점이 추세대 하단이에요. 그죠? 또는 이 전저점을 깨든지, 1차 손절 가격, 2차 손절 가격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면, 여러분, 이 추세대를 깨면 차트 개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식하면 안 돼요. 이 주식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세대를 깼는데도 주식을 들고 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지수는 또 이제, 저는 이제 2, 3일 좀 지켜볼 건데, 어쨌든 좀 기회는 또 오고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ELW,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한 ELW 푸세섭 저번 주에 150% 먹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방향성을 위로일지 아래일지 지금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했는데, 자, ELW 하시는 분 또는 옵션 하시는 분 제가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 주식이 반등을 준다. 그럼 2300포인트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250포인트나 또는 2300 언저리에 오면 일단 매도입니다. 매도.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풋 매수. 풋 매수입니다. 풋 매수. 근데 자, 하나 더. 만약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못 주고 더 흘러내렸다. 그러면 이때는 이격도가 워낙 크잖아요. 이격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2100이 깨지는 순간 아니면 2050 근처에서는 그죠? 콜을 매수하셔야 돼요. 콜 단기 반등. 그래서 50에서 한 200%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져서 콜을 매수하든 아니면 그죠? 반등을 줘서 풋을 매수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를 정확히 선물하고 연계해서 지수 포인트 정확히 잡고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도 아마 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목에서는 대박 잡기 힘들어요. 그죠? 종목에서는 대박 잡기 힘들고 ELW나 옵션. 근데 옵션은 정말 여러분 투기입니다. 투기. 방향 못 맞추면 왜 옵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월물을 샀어. 지금 이제 10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10월물은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잖아요. 그러면 만기에 가까울수록 시간 가치는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그런 그 시간 가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만약에 이제 그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치가 폭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나 ELW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 이 일주일 정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